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파이코인, 과연 진짜 돈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까요?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결정된다면 그 기준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순환 공급량은 약 102억 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탕을 한 개씩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양입니다. 사탕이 귀할 때는 보석 대접을 받지만 길거리에 치일 정도로 흔해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중력의 법칙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뜯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코어팀은 처음 채굴을 시작한 신규 유저들의 물량을 우선해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코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기존 보유자들의 2차 물량이 훨씬 더 빠르게 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이건 마치 가뭄 해소를 위해 댐을 열었는데 정작 목마른 농민이 아니라 이미 물창고를 가득 채운 대지주들에게 물이 먼저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에 풀리는 코인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숫자가 늘어나면 부자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숫자가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쏟아지는 물량의 비를 맞고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물량 공세 속에서도 파이코인이 희귀한 자산이라는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코어팀이 이 모든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물량 조절의 키를 꽉 쥐고 있는 데에는 그들만의 치밀한 설계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코인을 많이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하필 이 시점에 세계적인 무대로 나가려 하는지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 거대한 무대의 막이 곧 오릅니다. 여러분은 13억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얼마를 투자할 준비가 되셨나요? 꿈 같은 소리 같지만 파이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겐 이 질문이 곧 현실입니다. 이제 막연한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파이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에 도달했을 때 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1달러가 됩니다. 100억 달러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죠. 이 엄청난 성장을 가정해도 여러분의 지갑에 100만 개의 파이가 없다면 백만장자의 꿈은 숫자의 마법에 그치고 맙니다. 물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까지 치솟아 한 개당 3달러가 된다면 필요한 코인 개수는 33만 개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이 정도 물량을 확보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입장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코인 시장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일찍 들어와서 싸게 산 사람이 독식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개수가 100개, 1000개 단위라면 1달러나 3달러라는 가격표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다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기회가 없는 걸까요? 사실 대다수의 유저가 100개에서 몇천 개 미만의 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대박은 어쩌면 수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 폭발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절대로 모두에게 부를 나눠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팔아야 하고 누군가는 사야 가격이 형성되죠. 그런데 최근 코어팀이 이 계산법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막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얼마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파이코인 자체가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마이애미로 향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방 속에 숨겨둔 비장의 카드는 단순한 코인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 그 소름 돋는 설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코인이 그저 우리끼리 주고받는 포인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세상은 벌써 파이를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컨센서스에 파이의 두 설립자가 나란히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은 판을 흔드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니콜라스 박사와 청다오 판 박사가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 앞에서 던지는 화두는 놀랍게도 돈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AI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글,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이 온라인을 뒤덮으며 누가 진짜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가치가 되어버렸죠.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수천만 명의 유저가 거친 까다로운 KYC 인증은 단순한 본인 확인을 넘어 AI 시대를 방어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인증된 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설립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파이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AI가 침범할 수 없는 신뢰의 인프라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파이가 이번 행사의 공식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파이가 더 이상 변두리의 마이너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도권과 주류 시장이 인정하는 메이저 플레이어로 진입했음을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공을 들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생태계 개방을 앞두고 전 세계 자본과 기술자들에게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조명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서늘한 이면이 존재합니다. 설립자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유틸리티와 인간 증명이라는 명분이 과연 내 지갑 속 코인 가격을 올려줄 직통 티켓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들이 설계한 거대한 데이터 제국의 일꾼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이 화려한 데뷔전 뒤에 숨겨진 유저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파이만의 독특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이제 입을 열어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탈중앙화를 외치는 코인이 넘쳐나지만 파이 네트워크만큼 이 단어와 거리가 먼 프로젝트도 드뭅니다. 비트코인처럼 주인이 없는 시스템을 꿈꾸셨다면 지금 파이의 모습은 조금 당혹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의 모든 열쇠는 코어팀이 꽉 쥐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급량부터 지갑으로의 이동, 심지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KYC 인증까지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며 모였는데 정작 운영은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중앙 집권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코어팀이 너무 많은 물량을 통제하고 있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봅시다. 과연 이 통제가 없었다면 파이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시장의 거친 파도에 던져졌다면 파이는 진작에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가루처럼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코어팀의 이 강력한 통제권은 독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태계라는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통제된 안정과 불안한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코어팀이 이 권력을 내려놓고 진정한 탈중앙화를 선언하는 순간 파이의 가치는 폭발하거나 혹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 양날의 검이 우리 지갑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겠죠. 그들은 과연 이 막강한 권력을 언제 어떻게 대중에게 넘겨줄 계획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중앙 집권적인 논란 속에서도 유저들 사이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당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기묘한 이론들이 커뮤니티를 지배하고 있죠.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열망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집단적 믿음의 실체와 그것이 시장에서 가질 진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GCV, 즉 파이코인 한 개당 수억 원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황당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이 믿음은 아주 강력한 종교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냉정하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 모든 돈을 합쳐도 모자랄 이 엄청난 숫자가 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걸까요? 사실 이건 분석의 결과라기보다 일종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지갑에 코인을 수백 개밖에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코인 가격이 이토록 비현실적으로 높아져야만 인생 역전이라는 로또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격에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절함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코인 시장이죠. GCV가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외침은 단기적으로는 물량을 묶어두는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상장 이후 실제 현금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그 방패가 버텨줄지는 의문입니다. 꿈은 높게 가질수록 좋지만 그 꿈이 현실의 눈을 가려버리면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 회로라는 안경을 잠시 벗고 파이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직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꿈을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유동성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파이가 실제 현금으로 환전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수억 원이라는 환상과 현실적인 상장가 사이에서 시장은 결국 무자비한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과연 파이는 모두의 바람대로 달을 향해 쏘아 올려지는 로켓이 될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궤도를 수정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코인이 진짜 황금알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채워져야 할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차트 밖,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코어팀의 기술력도 거래소의 상장 소식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재입니다. 비트코인이 초기에 피자 2판의 가치로 시작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가치를 믿고 실제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파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되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생태계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투기 대상으로만 본다면 파이는 반짝하고 사라질 수많은 알트코인 중 하나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모든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하나요? 라는 질문을 넘어 이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파이가 가진 진정한 힘은 전 세계 6천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동시에 지갑을 열고 실생활에서 결제하며 가치를 만들어낼 때 폭발합니다. 가격은 우리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채굴 버튼을 누르고 KYC 인증을 마친 그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이 제국의 기초를 닦고 있는 셈입니다. 달을 향해 날아가는 로켓은 엄청난 연료를 소모하며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파이가 겪고 있는 물량 논란, 중앙화 비판,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의구심들은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마찰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리겠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생태계의 성장을 지켜본 이들만이 저 너머의 고요한 우주, 즉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냉정함과 인내심을 동시에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의 시세창을 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파이가 꿈꾸는 AI 시대의 새로운 신뢰 모델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지 그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파이의 시대는 이제 막 서막을 끝냈고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파이가 눈을 뜨는 그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실까요?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